칠순 시아버지의 두터운 손길이 깨운 밤,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긴 세월, 메마른 내 삶에 그의 따뜻하고 묵직한 손길이 닿았을 때 나는 비로소 잠들었던 여인의 감각을 다시금 되찾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강렬한 욕망의 파도 속에서 과연 나는 이 금기의 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른 아침,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 때 박미경 30대 중반은 이미 부엌에서 김치찌개 준비에 한창이었다. 남편 이지훈이 해외 파병을 떠난 지 햇수로 2년. 빈자리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한 집의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삶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미경은 늘 그렇듯 자신을 며느리라는 역할에 충실한 존재로 정의하려 애썼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는 일, 그 외의 감정은 사치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였다. 창밖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고층 건물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늘어서 있었다. 지훈과 함께 살던 때는 북적이는 소리와 온기가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어떤 반찬을 할까 고민하고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웃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희미한 과거의 흔적처럼 남아 미경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커다란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능숙하게 김치를 썰어 넣으며 미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놀렸다. 그녀의 손은 주부의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다. 젊음의 싱그러움은 책임감과 고독에 짓눌려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여인으로서의 자신은 퇴색하고 지훈의 아내이자 시어머니 없는 시아버지의 며느리만이 남아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시계는 정확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찌개의 맛을 보고 간을 맞추자 깊고 얼큰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다. 이 시간에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실 터였다. 미경은 찌개를 작은 뚝배기에 옮겨 담고 밥솥에서 막 지은 따끈한 밥을 푸며 2개의 식탁을 준비했다. 늘 그렇듯 한 상은 시아버지의 것이고 다른 한 상은 자신의 것이었다. 같은 공간, 다른 식탁. 그 간극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정적을 깨고 시아버지, 김만수 옹, 70대 초반, 이 서재 문을 열고 나오셨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만수옹은 잘 다려진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오신 듯 얼굴에는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만수옹은 옅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오냐, 미경아. 오늘도 고생 많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고 중후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묵묵히 찌개를 떠먹는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오갔다. 만수옹은 식사 내내 신문을 읽으셨고 미경은 그저 밥알을 세는 듯 천천히 씹으며 접시 위 반찬들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지훈이 있을 때는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곤했다. 시아버지 역시 농담을 던지시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풍경 같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속 전시물처럼 그들은 각자의 고독을 지닌 채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할 뿐이었다. 지훈이는 별일 없대. 만수옹이 문득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물었다.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제 전화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지훈과의 통화는 짧고 건조했다. 무사하다는 안부와 함께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이 오간 후 그는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미경은 그런 지훈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멀리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점차 메말라가는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오아시스처럼 서서히 물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따뜻한 물에 그릇을 담그자 미묘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녀는 무심코 만수옹의 뚝배기를 들었다. 찌개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그녀의 눈길은 잠시 뚝배기에 머물렀다. 어쩐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 그것이 이 고요한 집에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날 오후, 미경은 늘 그렇듯 옷방에서 시아버지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의 옷들은 깔끔하게 비닐에 쌓여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를 지켜줄 남자는 시아버지뿐이었다. 문득 만수옹의 서랍장 구석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자 얇은 종이 사이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다. 실수로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만수옹과 한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여인은 만수옹의 돌아가신 아내, 즉 미경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미경이 결혼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다. 만수옹은 사진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깊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사랑하는 경자 씨에게 미경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어쩐지 모르게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엿본 것 같은 기분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밤이 깊어졌다.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미경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다 멈칫했다. 드라마 속 여인의 행복한 표정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모르게 부러웠다. 그녀의 삶에서 연인과의 친밀한 순간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훈과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교감을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점차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나 존재하는 글자처럼 느껴졌다. 거실의 커다란 창밖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만이 미약하게 공간을 밝혔다. 옆방에서 시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은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다. 자신은 이 집에 갇힌 새와 같았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라는 세장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니, 포기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더 이상 사랑을 꿈꿀 수도, 누군가의 뜨거운 시선을 갈망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김씨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야.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쩐지 모르게 목이 메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몸을 일으키자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다. 나이든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는 일상.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고요함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희미하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텅 빈 거실에서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걸까? 그녀는 황급히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2층 복도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미경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시아버지의 침대만 희미하게 보였다. 만수옹은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미경은 화들짝 놀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수옹의 몸을 흔들었다. 다행히 만수옹은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아야야, 다리가. 쥐가 났나 보구나. 만수옹은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미경은 만수옹의 팔을 잡아 침대로 부축하려 애썼다. 칠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묵직하고 단단했다. 미경의 작은 몸으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기가 버거웠다. 만수옹의 손이 미경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낯선 감각이었다. 그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의 옷을 잡아 부축했다. 겨우겨우 만수옹을 침대에 앉히자 그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미안하다. 미경아. 밤중에 놀라게 했구나. 만수옹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쩐지 모르게 나약함이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미경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수옹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괜찮다. 그저 잠시 기운이 없었을 뿐이다. 만수옹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수옹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아니다. 됐다.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밤중에 이렇게 놀라셨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경은 만수옹의 바짓단을 살짝 걷어 올렸다. 그의 다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굵고 단단했다. 미경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만수옹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근육질 다리를 올려다보았다. 칠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강인한 남성의 다리였다. 그 순간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만수옹은 미경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미경은 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과 시아버지 단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멀리 떠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이 공간에서 그녀는 시아버지의 강인한 육체와 자신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점차 대담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감각이 조용히 눈뜨기 시작했다. 미경의 손길이 시아버지의 굵은 종아리를 타고 오르자 만수옹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미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힘을 주어 근육을 눌렀다. 단단한 살결 아래로 뜨거운 체온이 끊임없이 전해져 왔다.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미경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마찰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만수옹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경은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만수옹을 올려다보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만수옹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미경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마치 얼음장 같던 심장에 뜨거운 불씨가 던져진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한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 묘한 위로와 함께 낯선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미경은 순간 얼어붙어 그의 손길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고맙다. 미경아. 만수옹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그 말에 미경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빨리 주무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복도로 나서자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스쳤다. 방금 전의 그 순간은 마치 꿈결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시아버지의 손길, 그의 눈빛,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던 묵직한 존재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부엌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미경은 순간 어색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만수옹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 덕분에. 미경이 너도 푹 잤느냐?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미경은 그의 눈빛에서 어제 밤의 기억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얼굴이 또다시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황급히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만수옹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기로 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린 후 미경은 능숙하게 마른 북어를 찢고 있었다. 그 순간 만수옹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미경아, 내가 어제 물통 갈아놓는 것을 깜빡했구나. 이리 다오. 내가 갈아줄 테니. 그는 손에 빈 생수통을 들고 있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수옹은 이미 그녀의 손에서 빈 통을 받아들고 정수기 쪽으로 향했다. 새 생수통을 어깨에 메고 만수옹은 능숙하게 정수기 위로 들어 올렸다. 칠순의 연세에도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미경은 그의 등 뒤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만수옹의 발이 주방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에 미끄러졌다. 아차, 그는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었고 미경은 저도 모르게 그의 등 뒤로 달려들어 만수옹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몸이 순간 꽉 붙었다. 미경의 얼굴이 그의 넓은 등판에 파묻히고 그녀의 팔은 그의 허리를 감쌌다. 만수옹의 단단한 근육이 미경의 몸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묵직한 남성적인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격렬한 심장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만수옹도 순간 멈칫했다. 그는 미경의 팔을 조심스럽게 풀고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미경아, 괜찮으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겨우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래, 괜찮다. 내 덕분이다. 만수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세한 홍조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부엌에는 찌개가 끓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미경은 서둘러 찌개 냄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버님, 제가 마저 준비하겠습니다. 만수옹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만수옹은 예전보다 더 자주 미경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안부를 묻곤 했다. 마당의 화단을 손질하다가 미경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그녀의 취향을 묻는 시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자지간의 모습이었지만 미경은 그들의 대화 속에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미경 역시 시아버지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만수옹이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준비하거나 서재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는 횟수가 늘었다.
그녀는 만수옹의 옷을 빨래할 때면 더 조심스럽게 그의 옷깃을 살피고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다. 특히 만수옹의 속옷을 빨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속옷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그녀는 묘한 죄책감과 함께 잊혀졌던 감각들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출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빨래 바구니에서 만수옹의 와이셔츠를 꺼내 다림질하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셔츠의 감촉과 함께 그의 특유의 묵직한 채취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그녀는 무심코 셔츠를 코에 대고 숨을 들이켰다. 그의 냄새가 그녀의 폐 속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냄새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남자의 냄새, 강렬하고 압도적인 남성성의 냄새였다. 다림질을 마친 셔츠를 옷걸이에 걸면서 미경은 문득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서글픔을 느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녀는 거의 꾸미지 않았다. 헐렁한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이 그녀의 일상복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겨인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힌 채 퇴색해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2층에서 만수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아, 나 내려간다. 미경은 깜짝 놀라 셔츠를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다. 심장이 또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금지된 장난을 치다 들킨 아이처럼 그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만수옹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다. 잘 다려진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마치 외출이라도 하는 듯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미경은 저도 모르게 물었다. 만수옹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답답해서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한다. 날씨가 좋구나. 그는 현관으로 향했고 미경은 그의 뒤를 따랐다. 만수옹이 운동화를 신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미경은 문득 그의 셔츠 등 부분에 작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님, 잠시만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셔츠 뒤쪽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 먼지가 묻었어요. 만수옹은 몸을 숙인 채 미경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굳건하고 단단했다. 미경의 손가락 끝이 그의 셔츠를 통해 등 근육에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만수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미경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 없는 강렬함을 담고 있었다. 괜찮다. 미경아,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 왔다. 미경은 또다시 얼어붙었다. 이 손길, 이 시선은 단순한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만수옹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자 미경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쌌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소란스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닫힌 문 뒤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며칠 후 집안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2층 욕실의 샤워기가 갑자기 고장 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난감해하며 배관공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만수옹이 나섰다. 미경아, 내가 한번 봐주마. 젊었을 때 이런 건 내가 다 고쳤으니 그는 공구상자를 들고 2층 욕실로 향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뒤따랐다. 만수옹은 욕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샤워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칠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거침이 없었다.
미경은 그의 옆에 서서 필요한 공구를 건네주며 도왔다. 욕실은 좁았고 두 사람의 몸은 가까이 붙어 있었다. 만수옹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팔뚝이 미경의 팔에 스치곤 했다. 그때마다 미경의 심장은 쿵 하고 울렸다. 만수옹은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미경은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만수옹은 그녀의 손길을 알아차리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녀의 행동에 감사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 씨름한 끝에 만수옹은 마침내 샤워기를 고치는 데 성공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자 미경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수옹은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좁은 욕실에 울려 퍼졌다. 샤워기 수리를 마친 만수옹은 손에 묻은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 세면대로 향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팔뚝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굵고 단단한 근육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경은 무심코 그의 팔을 바라보다가 그의 등 뒤로 물이 튀어 셔츠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님, 셔츠가 젖으셨어요. 만수옹은 몸을 돌려 자신의 등 뒤를 살폈다. 그의 셔츠는 등 중앙 부분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이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구나.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드릴게요. 미경은 저도 모르게 말했다. 만수옹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다. 만수옹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미경은 그의 등 뒤에 서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의 넓은 등판이 드러났다.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자 그의 단단한 어깨와 근육질의 등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잘 관리된 몸이었다. 그의 등에는 잔잔한 털들이 나 있었고 햇빛에 그을린 듯 건강한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저도 모르게 그의 등판에 고정되었다. 셔츠를 완전히 벗어 손에 든 만수옹은 미경에게 옷을 건넸다. 미경은 그의 젖은 셔츠를 받아들었다. 아직 남아있는 온기와 그의 채취가 그녀의 손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만수옹은 미경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셔츠를 꽉 움켜쥔 채 그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미안하다. 번거롭게 해서 만수옹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욕실을 나섰다. 미경은 욕실에 홀로 남아 젖은 셔츠를 품에 안았다. 그의 채취, 그의 온기, 그리고 방금 전 그들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셔츠를 세탁실로 가져가 세탁기에 넣었다.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선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욕망의 파도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세탁실의 소음은 미경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채 가리지 못했다. 만수옹의 젖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은 후에도 그의 채취와 온기가 미경의 손끝에 남아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터져나올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탁실 벽에 등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꼈다. 며느리로서의 정숙함과 여인으로서의 억눌린 욕망,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그녀는 휘청거렸다. 그날 밤, 미경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다. 천장을 응시하는 그녀의 귓가에는 낮에 만수옹의 셔츠가 몸에 닿았을 때 느껴졌던 그의 숨소리와 심장박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거실에서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가끔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파묻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니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다른 감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모든 색을 잃은 흑백 사진 같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멀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스스로를 성없는 존재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길, 그의 채취, 그리고 강인한 육체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여인을 흔들어 깨웠다. 미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밀려드는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욕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만수옹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왔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얼굴은 푸석했고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만수옹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 이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진 듯했다. 아버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미경은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옹은 신문을 접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구나.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은 평소처럼 빨래를 시작했다. 만수옹의 옷과 자신의 옷을 분리하며 세탁 바구니를 뒤적였다. 그 순간 바구니 구석에서 만수옹의 속옷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욕실 수리 후 벗어놓은 젖은 셔츠와 함께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던 것이었다. 미경은 망설였다. 그의 속옷을 직접 손으로 빨아본 적은 없었다. 평소에는 모두 세탁기에 넣어 돌렸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은 손으로 직접 빨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속옷을 집어들었다. 그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미경은 속옷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비누칠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얇은 천 너머로 그의 몸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칠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강인한 만수옹의 육체. 지난 며칠간 그녀가 우연히 보았던 그의 등과 팔뚝, 그리고 어제 느꼈던 묵직한 존재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속옷을 문질렀다. 거품이 일고 그녀의 손길은 점차 거칠어졌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건 명백히 잘못된 감정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어떤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속옷을 깨끗이 헹군 후 미경은 그것을 빨랫대에 널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널린 속옷은 금세 말을 터였다. 그녀는 잠시 빨랫대를 응시했다. 가족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토록 은밀하고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본물처럼 터져버린 욕망의 물줄기를 막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미경은 마당 화단에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만수옹이 나타났다. 그는 막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듯했다. 미경아, 여기 좀 앉아라. 목마를 텐데 만수옹은 그녀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미경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리차를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만수옹은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화단을 바라보았다. 꽃들이 다 시들었구나. 세월이 참 빠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미경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길은 만수옹의 커다란 손에 머물렀다. 그의 손은 흙으로 약간 더럽혀져 있었지만 강인하고 투박한 남자의 손이었다. 그 손이 어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녀의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젖은 셔츠를 건네주었다.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미경아, 너도 고생이 많지? 지훈이 빈자리가 크겠구나. 만수옹이 문득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 말에 미경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독을 이해해주는 이는 이 집에서 시아버지밖에 없었다. 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만수옹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제와는 다른 조심스럽고 위로가 담긴 손길이었다. 하지만 미경의 몸은 또다시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모든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인 끌림이 그녀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안다. 이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여자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그의 손길은 여전히 미경의 어깨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건드렸다. 미경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만수옹은 미경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넓은 품은 그녀에게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가 되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묵직한 남성적인 채취가 그녀의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도덕적 잣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온기,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에게 안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미경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만수옹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울어라, 미경아. 다 털어버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연민과 함께 다른 어떤 감정이 번져 있었다. 아버님. 미경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만수옹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미경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미경은 또다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억눌렸던 욕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만수옹은 미경의 눈물을 닦아준 후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그녀의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다가오는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만수옹의 입술이 미경의 이마에 가볍게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이는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는 아버지의 키스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경의 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고 그녀 안의 여인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는 듯 했다. 만수옹은 이마에 닿았던 입술을 떼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떤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역시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적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듯 응시했다. 그 순간 미경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건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만수옹의 따뜻한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육체적인 욕구를 다시금 깨달았다. 지훈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고 묵직한 존재감. 그녀는 그것에 목마른 듯 갈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무심한 얼굴과 만수옹의 따뜻한 손길이 교차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미경은 천천히 만수옹의 품에서 벗어났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겨우 속삭임처럼 들렸다. 만수옹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감히... 아닙니다. 아버님. 미경은 황급히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다. 마당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늦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만수옹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가지 마라. 미경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애원하듯 들렸다. 미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이 고독한 공간에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아버님. 미경은 다시 한번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만수옹은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미경은 그의 품으로 다시 쓰러지듯 안겼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몸은 그의 단단한 육체에 밀착되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만수옹의 입술이 미경의 머리칼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다. 미경아, 나도 외로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은 신음처럼 들렸다. 그 말에 미경은 또다시 마음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만수옹의 외로움이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미경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나는 며느리다. 이건 죄악이야.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느꼈다. 지훈과의 메마른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뜨겁고 묵직한 남자의 존재감. 그녀는 그것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만수옹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미경의 귀에 만수옹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쿵, 쿵, 쿵. 강렬하고 규칙적인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이성과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라는 역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의 뜨거운 감각에 몸을 맡기고 싶었다. 마당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품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만수옹의 품 안에서 미경은 모든 것을 잊었다. 며느리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굴레도, 스스로에게 씌웠던 모든 속박도 의미를 잃었다. 오직 그의 따뜻하고 묵직한 체온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으며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있다가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과 달아오른 뺨이 그의 시선과 마주했다. 만수옹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미경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만수옹은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미경은 또다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미경의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미경아,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미경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미경은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그녀를 빨아들였고 그녀는 그 안에서 길을 잃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 대신 강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만수옹은 그녀의 얼굴을 감싼 손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숙였다.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간지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만수옹의 입술이 미경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억눌렸던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미경은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입술에 모든 것을 맡겼다. 따뜻하고 촉촉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미경은 천천히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술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고 그의 키스는 마치 사막에 내린 단비 같았다. 입맞춤은 점차 깊어지고 뜨거워졌다. 만수옹의 손이 미경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미경의 손도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닿았다.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미경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완벽하게 되찾는 듯 했다. 그의 키스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죄책감은 잠시 동안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뜨거운 감각만이 그녀의 온몸을 채웠다. 입술이 천천히 떨어지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미경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수옹의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응시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감정만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미경아.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미경은 그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아버님, 이건... 알아. 만수옹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알지만 멈출 수가 없구나.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이성은 견고하고 도덕적인 잣대가 그녀를 억눌렀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목말라 있었고 그의 품은 그 갈증을 해소해줄 유일한 오아시스 같았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삐빅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동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였다. 미경과 만수옹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늦은 밤에 이 집을 방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지?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미경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서둘러 몸을 분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경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만수옹의 딸이자 지훈의 누나인 김미숙 30대 후반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며느리. 저 왔어요. 미숙은 환한 얼굴로 소리쳤다.
지훈이 휴가 나왔대서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근데 아직 안 왔나 보네? 전화도 안 받고 미경과 만수옹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지훈이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은 금시초문이었다. 미수가 내가 웬일이냐? 아무 연락도 없이 만수옹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지훈이가 며칠 전에 휴가 나올 거라고 전화했대서. 며느리도 알고 있지. 그녀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에게서는 휴가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미숙의 등장, 그리고 지훈의 휴가 소식은 그들의 은밀한 관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미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네. 며느리, 얼른 따뜻한 거 좀 해줘요. 미경은 애써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부엌에 들어서자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과 흔들리는 눈빛. 방금 전 만수옹과의 입맞춤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미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제잘거렸다. 지훈의 군대 이야기부터 자신의 직장 생활, 친구들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미경은 애써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만수옹은 평소처럼 서재에 들어가셨지만 미경은 그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숙은 미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근데 며느리,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지?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경은 순간 움찔했다. 아닙니다. 언니. 그냥 잘 먹고 잘 자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래. 지훈이 없어서 심심할 텐데. 내가 자주 놀러와서 같이 있어줘야겠네. 그녀의 말에 미경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숙의 존재는 그들의 비밀을 위협하는 거대한 칼날 같았다. 새벽 늦게까지 미숙의 수다가 이어졌다. 미경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만수옹과의 입맞춤, 그리고 지훈의 갑작스러운 휴가 소식으로 복잡했다. 지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은밀하게 지속될 수 없을 터였다. 미숙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미경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만수옹과의 입맞춤 이후 그녀의 삶은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공간을 밝혔다. 그녀의 눈길은 2층에 있는 만수옹의 방창문에 머물렀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방은 고요했다. 그도 자신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그녀는 그의 따뜻한 품과 강렬한 키스를 떠올렸다.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미숙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숙은 어젯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던 탓인지 늦잠을 자고 있었다. 미경은 미숙 몰래 만수옹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잠시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들어오너라. 이미경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만수옹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미숙이가 지훈이 휴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옹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응시했다. 지훈이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느냐?
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수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왔다. 미경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미경은 그의 손길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의 일은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만수옹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어제 일은 우리가 너무 외로웠던 탓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미숙이가 왔으니 그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도 어제 일을 후회하는 것일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수옹을 올려다보았다. 미경아, 나를 오해하지 마라. 만수옹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결코 너를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미숙이에게는 우리의 관계를 들켜서는 안 된다. 미경은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지훈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아버지, 다들 뭐해요? 나 배고파 죽겠네. 미경과 만수옹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둘러 몸을 분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문을 열고 나섰다. 미숙은 이미 식탁에 앉아 투덜거리고 있었다. 둘이서 몰래 뭐 이야기했어요? 나 빼놓고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미숙아. 그냥 아침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만수옹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미숙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미경과 만수옹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고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게 행동했다. 미숙은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경은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긴장감을 끊임없이 느꼈다. 그녀는 미숙의 시선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만수옹과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두려워했다.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늦가을 비는 차갑고 거칠리 울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미숙은 빗소리에 짜증이 나는 듯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만수옹은 서재에 들어가셨고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자 갑자기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정전이었다. 미숙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정전이야. 미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 진정하세요. 제가 양초 찾아볼게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서랍을 뒤져 양초와 성냥을 찾았다.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밝혔다. 미숙은 불안한 듯 미경에게 바싹 붙어 앉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경은 만수옹의 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괜찮다. 만수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미경아, 혹시 필요하면 내가 내려갈 테니 부르거라. 이 미숙은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무서워. 어둠은 싫어. 미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언니. 곧 불이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미숙은 잠이 든 듯 미경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미경은 양초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다시 한번 만수옹의 방 쪽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손전등을 떠올렸다. 만수옹이 서재에서 불편해하실까 봐 걱정되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찾아 켠 후 그녀는 망설이다가 만수옹의 서재문을 향했다. 서재문을 열자
만수옹은 책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깊은 눈빛이 드러났다. 아버님, 제가 손전등 가져왔습니다.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옹은 옅게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미경아. 미숙이는 잠들었느냐? 네,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김미경은 손전등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때 천둥이 크게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미경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만수옹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놀랐느냐? 미경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과 빗소리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했다. 만수옹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어둠 속에서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미경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품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아버님. 미경은 겨우 속삭였다. 만수옹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숙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깊고 강렬한 키스였다. 미경은 그의 키스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밀착되었고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가 어둠 속에서 폭발하는 듯했다. 키스는 길고 격렬했다. 만수옹의 손이 미경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로 더욱 밀착시켰다. 미경은 그의 키스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육체적인 쾌락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훈과의 메마른 관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고 압도적인 남자의 존재감. 그녀는 그것에 목마른 듯 갈구하고 있었다. 만수옹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져 그녀의 뺨과 목을 따라 내려갔다. 그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경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온몸의 감각에 지배당했다. 이성과 도덕적인 잣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뜨거운 감각만이 그녀의 온몸을 채웠다. 미경아, 나도 너를 원한다. 김만수옹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너도 나를 원하지 않느냐?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내 저는 아버님을 원합니다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만수옹은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다. 미경은 깜짝 놀라 그의 목을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안고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 눕히자 미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간절함과 함께 강렬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만수옹은 천천히 미경의 위에 몸을 기울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그의 품에서 찾고 싶었다. 만수옹은 미경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손이 그녀의 살결에 닿자 미경은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은 뜨겁고 거칠었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쾌락을 안겨주었다. 미경아, 너는 아름답다.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말에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온전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겨내기 시작했다. 미경은 수줍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살결을 스쳤지만 그의 손길은 뜨거웠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자 만수옹은 그녀의 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미경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경의 몸은 전율했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그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이는 그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만수옹은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의 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복근이 드러났다. 칠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강인한 몸이었다. 미경은 그의 몸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몸에서는 묵직한 남성적인 체취가 풍겨왔고 그녀는 그 냄새에 취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도 모든 옷을 벗고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뜨거운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미경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직 뜨거운 욕망만이 그녀의 온몸을 채웠다. 만수옹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로 더욱 밀착시켰다. 미경은 그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진정한 여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미경아, 나를 받아다오. 만수옹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너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겠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갈구하고 있었다. 만수옹은 천천히 그녀의 안으로 들어섰다. 미경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의 존재감을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녀의 몸은 그의 따뜻하고 묵직한 존재감에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과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 작은 서재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 둘만의 뜨거운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미경은 그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지훈도, 미숙도, 그 어떤 외부의 존재도 이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감각만이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미숙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거실에서 미경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앉아 있었다. 칠순 시아버지와 나눈 키스의 잔향이 입술에 아릿하게 남아있건만 지훈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은 그들의 은밀한 공간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경은 미숙의 해맑은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현실의 칼날을 느끼며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며칠 밤낮, 미숙은 집안의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야기했고 때로는 미경과 만수옹의 식사를 도왔다. 미숙의 눈은 날카로웠고 미경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과 시아버지에게 머무를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만수옹과 미경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대화는 더욱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변해갔다. 미숙은 그런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지만 미경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옛날 사진들을 넘겨보며 추억에 잠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게 지훈이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며느리. 진짜 개구쟁이였죠.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지훈의 모습과 함께 젊은 시절의 만수옹과 시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미경의 마음 한편이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근데 며느리, 요새 아버지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미숙이 문득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미경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 뭐가요?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그냥 예전보다 더 정정해 보이시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미숙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변명했다. 아버님께서 요즘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은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칼날 같았다. 미경은 자신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로웠다. 그날 밤, 미경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치던 밤의 격정적인 기억과 미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훈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미경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며칠 후, 마침내 지훈이 귀국했다. 공항에서 마중을 나온 미경은 낯선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다. 2년간의 해외 파병은 지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미경에게 건넨 그의 인사는 짧고 무미건조했다. 지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옹에게 인사를 드린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미경은 그에게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밤, 미경은 지훈에게서 잠자리를 함께하자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 잠들었다. 미경은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텅 비어버린 듯했다. 지훈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더 이상 만수옹과의 뜨거운 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유대감에 대한 갈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지훈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만수옹도 식탁에 앉아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부자지간의 대화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겉돌았다. 그는 파병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겪은 듯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고 미경은 그에게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지훈의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바구니 가득 쌓인 그의 옷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문득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만수옹의 젖은 셔츠,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키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손을 움직였다.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져 나왔다. 미경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과 한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여인은 미경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경은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저릿해지며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지훈의 외도는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모든 것을 헌신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 순간 미경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훈과의 메마른 결혼 생활, 만수옹과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며느리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미경은 사진을 꽉 움켜쥔 채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훈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경은 그의 앞에 사진을 던졌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지훈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경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없이 들렸다. 미안하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미경은 소리쳤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미안하다. 파병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외로웠고, 그래서 잠시. 당신에게 나는 그저 잠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나요? 미경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혼자 잠들었고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며느리.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경과 지훈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눈길은 미경이 들고 있는 사진에 머물렀다. 미숙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훈아, 이게 뭐야? 누구야, 이 여자? 미숙은 지훈에게 소리쳤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미숙은 지훈에게 화를 냈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분노와 함께 지난 몇 주간 만수옹과의 은밀한 만남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때 만수옹이 방으로 들어섰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올라오신 듯 했다. 그는 방 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미숙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더니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만수옹의 눈빛은 복잡했다. 지훈에 대한 실망감과 미경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들의 비밀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만수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미숙은 사진을 만수옹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지훈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만수옹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응시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경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훈은 미경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미경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숙은 분노했고 만수옹은 침묵했다. 미경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만수옹과의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뒤 미경은 만수옹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만수옹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옹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래, 미경아. 무슨 일이냐? 미경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지훈이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만수옹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가 잘못한 일이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상황,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만수옹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만수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다.
미경아, 나를 오해하지 마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훈이와 헤어지면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저의 관계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만수옹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따뜻한 품, 그의 키스, 그리고 그에게서 느꼈던 여인으로서의 생생한 감각들. 만수옹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알아, 미경아. 나도 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프게 들렸다.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너의 외로움도 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 말에 미경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해주는 이는 이 집에서 시아버지밖에 없었다. 미경아, 만수옹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희경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만수옹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느꼈다. 그것은 지훈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아버님, 미경은 겨우 속삭였다. 만수옹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내일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깜짝 놀라 만수옹을 올려다보았다. 네. 아버님,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다. 만수옹은 옅게 미소 지었다.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지내기로 했다. 너와 지훈이가 편안하게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너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미경은 그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때문에 아버님께서 집을 떠나세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매달렸다. 만수옹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다. 미경아. 너 때문이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홀로 지내는 삶을 꿈꿔왔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행복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미경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그의 희생에서 오는 깊은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마지막 위로를 얻으려는 듯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미경은 만수옹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만수옹은 덤덤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고 미경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첩 속에는 만수옹과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미경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과 만수옹의 모습을 떠올렸다. 만수옹은 미경의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미경아,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아끼던 물건들이다. 내가 잘 간직해주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미경은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작은 보석함, 그리고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미경은 그 물건들을 보며 만수옹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만수옹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미경은 현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만수옹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경아, 잘 지내거라. 그리고
항상 행복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미경에게 보내는 마지막 애정을 담고 있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만수옹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만수옹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대문이 닫히자 미경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미경은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만수옹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미경은 지훈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지훈은 그녀의 결정에 저항하지 않았고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미숙은 그들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미경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미경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만수옹과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죄책감과 함께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뜨겁고 은밀했던 밤의 기억은 그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미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화단을 가꾸었다. 시들었던 꽃들은 그녀의 손길 아래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위해 살겠다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만수옹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따뜻하고 묵직한 존재감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미경은 햇살을 맞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